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덜란드 초등학교의 월반하고 유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가 네덜란드에 가서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네덜란드를 들어갔었거든요. 3년쯤 지나고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10분 면담을 교사하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이가 학교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너희 아이 월반을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또 네덜란드에 온 지 한 3년쯤 됐는데 아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월반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그 반에 이제 2명이 월반할 수 있대요. 저희 아이하고 이제 아리엘이라는 저희 아이 친구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월반을 하게 됐다고 선생님들이 학기 말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아이가 공부를 잘 따라가서 월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좀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리고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월반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아리엘이랑 같이 월반을 하게 된 그 친구 엄마에게 이제 학교 교정에서 만나서 왜 아리엘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월반 안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월반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월반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4학년 과정을 공부를 하지 않고 통째로 5학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아이를 월반을 시켰어요. 처음에 월반을 해가지고 5학년 과정에서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1학기에 성적이 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국어나 수학이나 이제 그런 과목은 괜찮았는데 사회라든가 과학이나 뭐 지리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 따라가더라고요. 1년 동안 통째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통째로 안 배운 상태에서 5학년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어한 거죠. 아플싹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네덜란드 엄마들은 아이에게 월반하라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월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다시 아이를 반을 내릴 수도 없고, 아무튼 좀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다행히 한 학기 지나고 아이가 서서히 적응을 해 가더라고요. 저 정말 후회했어요. 우리 아들 월반 선택한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아리엘을 친구 엄마를 이제 만났는데, 굳이 왜 월반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 학년에 배워야 할 거를 배워야지, 자기는 월반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 아이의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이의 경우도 이제 월반을 해도 된다는 선생님의 그런 권유를 받았지만 제가 절대 안 했죠. 네덜란드 엄마들이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월반 제도가 있지만 거의 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 반 안에서도 굉장히 수준별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각 학년에 단계별 과정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 1부터 8까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너무 빨리 하고 애들이 공부를 끝내고 심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과목별 월반을 시켜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도 3학년 때 수학 같은 경우는 3학년인데 빨리 끝내서 2학기 때 이게 4학년 교실에 가서 수학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과목별 월반을 선택을 하지, 학년을 통째로 하는 월반은 부모들도 선택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정말 하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그 교실 안에서 과목별, 능력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아이 중에서도 수학 같은 거 빨리 못 푸는 애가 있고 국어도 좀 빨리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보조교사를 두면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못 따라가는 아이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부 먼저 푼 아이들이 친구를 도와주는,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협력해 가서 공부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초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유급이 있어요. 유급이. 첫째 유급의 조건은 공부를 너무 못 따라오는 경우. 두 번째는 학교 생활 태도, 친구 간의 관계, 뭐 질서, 뭐 이런 부분에서 안 지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해도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10분 면담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를 유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까지 유급이 다 결정이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부모들은 유치원 때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때도 아이가 유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고 뭐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급을 2번 당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유급을 같은 학년에 3학년 유급을 당해서 3학년을 또 한 번 다녔어요. 그런데 또 유급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못 다녀요. 다른 학교로 전학 가야 돼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무서운 교육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아는 그 네덜란드 엄마 중에는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가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못 따라가요. 아주 큰 장애가 있는 건
건 아닌데 공부 부분에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안 돼가지고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으면 느리게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한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엄마들 시선에서 보면 특수학교라는 그런 게 있지만 그 학교에 가서 아이가 천천히 느리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배우는 과정을 부모가 선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가 그런 학교에 가는 거를 택하고 아이를 가게 하는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초등학교가 책가방도 없고 공부에 스트레스 없는 학교이지만 학교 공부 과정에서 능력별, 수준별 교육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평준화 교육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 학생의 능력이 어쩔 때는 좀 잘 못 살리는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가고 또 선행학습을 우리 같은 경우 많이 해서 학교 교육에 굉장히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덜란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교실 안에서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그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에 갈 때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학교로 갈지가 대략 교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부터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의 교육은 평준화 교육이 아니라 수준별, 능력별, 차별화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사들도 인정을 하고 학부모들도 인정을 해요. 네덜란드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공부에 취미와 능력이 없는데 아이를 푸시해서 막 공부를 하게 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다수 많은 네덜란드 시민들은 소소한 행복을 귀하게 생각해요. 자녀가 자기 능력과 자기 적성에 맞는 공부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잡을 갖는 것이 그 아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에 월반이 있더라도 굳이 월반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유급이 있어서 아이가 유급을 당해도 1년 뭐 천천히 가서 아이가 적응하고 아이가 잘 학교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덜란드의 그 유급과 월반 교육이 좋은 교육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실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그런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네덜란드 초등학교의 월반과 유급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